안녕하세요. 78기 3조 인사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모르겠어요. 발표 순서는 데이터 모델링, 지라, 컴플루언서, 그리고 프로젝트 구현 순입니다. 발표를 진행하기 전에 업무 분석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업무에 대해 이미 알고 계신다는 전제하에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데이터 모델링인데요. 데이터 모델링은 데이터베이스 설계의 핵심적인 과정 중 하나입니다. 현실 세계의 데이터를 컴퓨터의 시스템에서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결정하고 데이터 간의 관계를 정의합니다. 저희가 설명할 것은 개념적 모델링으로 이 단계에서는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반영한 개념적 모델을 만듭니다. 주로 엔티티 관계 다이어그램을 사용하여 개체와 개체 간의 관계를 사용하여 표현합니다. 저희가 보여드릴 것은 일단 급여 관리에 대한 데이터 모델링 사진인데요. 먼저 사원 등록 시 해당 사원 계약에 따라 부서가 정해지며 이에 따라 직급별 기본급이 지급됩니다. 해당 사원에 대한 인사고과가 책정되고 이에 따른 성과급이 책정되고 재직 정보가 등록되면서 급여 형태의 고용 형태가 작성되어 기본급 형태가 결정됩니다. 또한 가족 정보를 입력해서 가족 수당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초과 근무 시 사원 코드를 통해 초과 근무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고 이를 통해 초과 근무 급여액을 산출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종합적으로 사원의 급여 정보를 관리하고 계산합니다. 이어서 지라를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라 소프트웨어는 개발 및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강력한 이슈 추적 및 작업 관리 도구입니다. 지라는 다양한 산업 및 팀에서 사용되며 소프트웨어 개발뿐만 아니라 마케팅, 운영, 인사 등 다양한 영역에서 프로젝트 관리에 활용됩니다. 1차 스프린트 동안 우리는 요구사항 분석 정의, 애자일 프로젝트 관리 및 계획, 시스템 설계, 표준 및 환경 설정, 그리고 관련 기술 세미나를 수행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저희는 앞으로의 프로젝트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2차 스프린트 시작 전 스프린트 계획회를 통해서 백단과 프론트단의 소스 코드를 분석하고 각각의 백로그 아이템을 우선순위로 구분하여 스토리 포인트, 밸류 포인트, 리스크 레벨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 컴플루언서 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파일 목록을 보시면 저희가 1차 스프린트 기간에 정의했던 유스케이스 모델, 개발 표준 문서, 데이터 모델, 단어 사전이 있습니다. 데이터 모델 쪽을 보시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클라이언트의 추가 요청사항이나 부족한 데이터 모델링을 수정 후 버전별로 메모를 통해 수정한 부분에 대해 메모를 추가해 놓았습니다. 스프린트 계획회의를 보시면 계획회의를 진행하면서 페이지의 구현 난이도와 난이도와 중요도를 정한 후 어떤 순서로 개발을 할 건지 정하게 됩니다. 그 결과를 통해서 지라의 스토리 포인트, 밸류 포인트, 리스크 레벨을 지정해 주게 됩니다. 스프린트 진행회의를 보시면 진행회의에서는 핵심 이슈와 클라이언트의 추가 요구를 효과적으로 반영하여 스프린트를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인사조 같은 경우 증명서 발급이라는 새로운 클라이언트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저희는 개발 전략을 결정하기 위해 팀 간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스프린트 리뷰를 보시면 리뷰 과정에서는 완료된 제품 백로그 아이템과 완료되지 못한 아이템에 대해 팀원들 간의 토론을 거쳐 피드백을 주고받았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달성한 성과 항목과 이번 스프린트에서 이룬 내용을 적어 놓았습니다. 둘째로 개선사항과 추가 요구사항에 대해 명확히 기술했습니다. 이는 스프린트 기간 동안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고 향후 업무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회고록을 보시면 우선 회고록은 스프린트 리뷰와 다르게 리뷰는 현재 프로젝트에 대한 구현 상태 또는 구현하지 못한 아이템들에 대한 토론이라면 회고는 스프린트 기간 동안 느꼈던 감정이나 느낀 점을 토론하는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스프린트 기간 동안 느꼈던 점들을 토론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데일리 스크럼인데요.
데일리 스크럼 회의는 스프린트 기간 동안 매일 진행되는 회의로 짧은 시간 동안 발생한 문제점이나 개선할 점, 어제의 진행 사항 및 오늘의 계획 등을 공유합니다. 이를 통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목표에 집중할 수 있는 효과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매일 진행 상황을 공유함으로써 목표 달성에 대한 집중력이 높아지고 개발의 효율성이 향상됨을 확인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프로젝트 구현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팀은 이번 프로젝트에서 엑시오스를 적극 활용하여 HTTP 요청을 보내고 응답을 받는 데 사용했습니다. 엑시오스는 매우 강력한 HTTP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로 프론트엔드 및 백엔드 개발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엑시오스를 사용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 간편한 API 구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HTTP 요청을 손쉽게 처리할 수 있으며 프로미스 기반으로 한 비동기 작업을 더욱 편하게 다룰 수 있습니다. 또한 엑시오스를 사용하면 HTTP 요청에 필요한 URL, 데이터, 헤더 등을 간편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get, post, put, delete와 같은 HTTP 메서드를 사용하면 다양한 요청을 처리할 수 있고 각 요청에 필요한 파라미터를 간단히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코드에서는 URL을 설정하고 메서드 타입, 헤더, body를 각 함수마다 반복해 작성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개발자들에게 매우 귀찮고 반복적인 작업이라서 저희가 이걸 엑시오스를 사용하여 밑에 사진과 보시면 API와 같이 중복되는 URL을 한 곳에 지정하여 코드를 간결하고 가독성 있게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적용한 엑시오스 코드를 살펴보면 URL을 한번 설정함으로써 HTTP 메서드에 따라 다른 요청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코드의 재사용성을 높일 수 있었고 개발 과정에서 URL을 관리하는 데 부담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잠시 저희 프로젝트 구현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먼저 보여드린 증명서 발급은 클라이언트의 추가 요청사항으로 저희가 새로 구현을 한 건데요. 우선 소스 코드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드리기 전에 인텔리제이나 VS 소스 코드를 보여드리면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스크린샷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사진을 보시면 설티피케이션 페이지 컴포넌트에서 유즈 이펙트 훅을 사용하여 EMP 코드의 상태값이 업데이트 될 때마다 EMP 디테일 리스트 서치 이 부분 액션이 이제 디스패치 되거든요. 그럼 지금 이 코드에서 EMP 코드가 페이로드로 전달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액션 생성 함수의 타입과 일치하는 search emp detail saga 함수를 호출하게 되는데요. 그 함수 안을 보게 되면 search emp detail info를 호출하고 action.payload를 넘겨주게 됩니다. 여기서 action.payload는 emp 코드가 되겠습니다. search emp detail info 함수가 호출되어 API로 직원의 상세 정보를 요청하게 됩니다. 이 함수는 엑시오스를 사용하여 비동기적으로 API를 호출을 하고 직원 코드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백다운으로 오게 되는데 매개 변수로는 EMP 코드를 받겠죠. 그러면 서비스단에 search EMP detail info를 호출하여 직원의 상세 정보를 검색하게 됩니다. 그 검색 결과를 맵에 반환을 하게 됩니다. 서비스단에서는 certificate issue mapper를 호출해 직원의 상세 정보를 검색 후 검색된 결과를 반환해 줍니다. 매퍼를 보시면 직원의 상세 정보를 검색하는 쿼리문이고요. 쿼리문을 실행한 후 자바 객체로 맵핑하여 앞단에 API로 보내주게 됩니다. 다시 사가를 보게 되면 리스폰스에는 직원의 상세 정보가 담기게 됩니다. 직원의 정보를 담은 데이터를 릴드풋을 통하여 리덕스 액션을 디스패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액션을 리덕스 스토어에 보내는 역할을 해주고요. 리듀스 페이지를 보게 되면 네임과 이니셜 스테이트를 선언해 놓았습니다. EMP 디테일 리스트 서치 이 부분은 증명서에 필요한 상세 정보를 요청하는 액션에 대한 리듀서 함수입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앞단에 출력을 할 수 있게 되는 과정이고요.
지금까지 코드 흐름을 설명해 드렸는데 이제 저희가 개발한 화면들이 동작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여기 출력되면 뭘 만들 수 있구나. 어떤가요? 출력하는 거. 아니, 그, 리포트는 출력되는 거. 아, 그거는 그럼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것도 저희가 이제 추가로 구현한 호봉 테이블을 이제 구현한 거고요. 이 부분은 이제 인사 기록 카드를 볼 수 있는 이제 사원의 디테일이죠, 사실은.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프로시저를 도입하게 됐는데요. 프로시저를 도입하기 전에 마이바티스를 통해서 개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원 정보 수정 시에 발생하는 예외 처리 및 많은 파라미터를 전달하는 문제로 고민이 많았는데요. 그러던 와중에 회의를 통해 프로시저를 개발해보았고 결과적으로 프로시저가 훨씬 효율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프로시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각 테이블마다 EMP 코드로 조인하여 업데이트를 시켜주는 방식이고요. 프로시저가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었지만 실제로 구현해보니 예상보다 간단하고 할만하다 생각했습니다. 프로시저를 도입함으로써 코드의 복잡성을 줄이고 유지보수를 더욱 용이하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건 급여이고요. 급여 역시 프로시저를 사용했는데 프로시저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직급 코드, 호봉, 직책수당, 분속수당, 가족수당, 성과급을 뽑아오게 됩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제 뽑아온 값들을 통해서 총 추가수당 금액을 계산할 수 있고요. 총 추가수당에 그 기본급여를 더하면 총 급여가 나옵니다. 두 개의 사진 중 위쪽에 있는 문장이 총 급여를 구하는 식이고요. 하지만 우리에겐 아직 세금이 남아 있습니다. 세후 금액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4대 보험을 적용해야 됩니다. 4대 보험은 소셜 인슈얼레이션이라는 테이블에서 가져오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미리 저희가 테이블에 4대 보험에 대한 퍼센테이지를 넣어놓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료를 적용 후 최종 계산식은 사진처럼 총 급여에서 세금을 뺀 후 식대비를 더하게 됩니다. 식대비 같은 경우에는 20만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세금 그 20만원을 더하게 되는 식인데요. 이러한 계산식을 통해 사원의 급여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급여 조회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급여가 잘 작동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근태 등록, 연차 신청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근태와 연차는 다른 사원으로 등록 후 권한이 높은 사람이 승인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원의 아이디로 로그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등록을 했고요. 연차도 한번 신청해 보겠습니다. 내일 연차.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 이제 권한이 있는 사람한테 로그인을 한 후 승인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차 신청한 거를 승인을 할 수 있고 반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프로젝트 병합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소스트리를 이용하여 프로젝트를 병합했는데요. 프로젝트 병합은 서비스별로 나누어서 병합을 해보았습니다. 병합 과정에서 에러가 많이 발생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추후에 프로젝트를 진행하실 때 병합을 하게 되면 꼭 조원들과 함께 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얀으로 했다가 npm으로 했다가 해가지고 에러를 참 병합 과정에서 에러가 많이 발생했는데 이런 거는 좀 다 같이 통일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78기 3조 인사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그거